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y는 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열기를 자세히 보면요. 스키 점프 선수가 움직인 시간과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키 점프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키 점프 선수의 위치를 0.5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이때 움직이는 시간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데요. 먼저 활동일의 표를 채워봅시다. 자, 움직인 지 0초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냥 0m 이동했겠죠. 근데 움직인 지 0.5초가 됐을 때는 자세히 보니까요. 0.25m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0.5초에서 1초까지 지금 0.75m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1초 때는 두 개를 더한 1m를 움직였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5초일 때는 1이랑 1.25를 더해줘야겠죠? 2.25를 미터로 움직였다. 2일 때는요. 2.25랑 1.75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은 4m를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초 움직였을 때 그때는 4에다가 2.25를 더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6.25만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3초 지났을 때는 다시 6.25에다가 2.75를 더했으니까 9m만큼 움직였구나. 3초에 9m.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이 정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와 y 값을 각각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그럼 나는 0, 0, 0.5, 0.25, 1, 1, 1.5, 2.25, 2, 4, 2.5, 6.25. 여기 좀 동그랗게. 그리고 뭐 맞네요. 좀 옆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3,9까지 이렇게 찰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자. 점을 찍어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0,0 여기 찍을 거고요. 한번 좀 자세히 그려봅시다. 0.5, 0.25 좀 어지러웠죠? 0.5는 절반쯤 되고요. 0.25는 한 4분의 1쯤 되겠다. 이쯤 찍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1,1 1,1을 지났습니다.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1.5, 2.25, 절반쯤 가고요. 2.25라. 이쯤 되겠네요. 이쯤. 1.25, 2.25. 그 다음에 2,4를 지나더라. 2,4. 이렇게. 2.5, 6.25. 이쯤 되겠네요. 그리고 3,9를 지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선수가 X초 동안 자, 지금 이거 활동이 되게 좀 근데 이거 왜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혔구나 라고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도대체 뭔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x랑 y 사이 관계를 자세히 보면요.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관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0의 제곱은 0이고요. 0.5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0.25가 나옵니다. 1의 제곱은 1이 나오고요.
1.5의 제곱은 2.2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관계에 대해서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 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로 나타내 보니까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이미 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었으면은 이제 사실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 겁니다. 낯설고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새로운 개념, 함수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사실은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중2 내용이에요. 1차 함수.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1차 함수의 뜻을 배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가 무엇일까? 1차 함수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1차 함수의 뜻, 1차식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1차 함수 이런 거 우리 교과서에서 이미 봤었죠? 뭐가 1차 함수인지 찾아보고 1차 함수인 거 골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프를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함수의 뜻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를 배우고 있고요. 올해 1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구조로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들도 복습을 많이 했다면 알다시피 직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선 모양의 1차 함수의 그래프란 걸 알 수 있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하냐면 점을 찍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요 녀석들을 다 찍어봤다고요, 사실은.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뭐 대략 찍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찍혔다고요. 이렇게. 근데 간격을 더 좁게 할수록 점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 점 사이 간격을 굉장히 좁혀 보니까 직선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뭘 한 거냐면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녀석들의 점을 찍어본 겁니다. 1,1도 찍어봤고요. 0.5, 0.25도 찍어봤고요. 2,4도 찍어봤고요. 많이 찍어봤다고요. 점들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간격을 점점 좁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교과서에서도 간격을 좁게 하는 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y는 x제곱을 이 녀석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했던 게. 근데 여기 그림 2 어때요? 점의 개수를 점점 늘리면서 간격을 작게 했죠. 그러면서 x값의 범위를 전체로 해버리면은 이런 매끄러운 곡선이 되더라.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을 많이 찍어봤고 간격을 줄이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이거를 처음 배우다 보니까 조금은 잠시만요.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된다고? 나는 확인해 봐야겠어. 충분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점을 많이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점점 더 많이 놨다고 생각했을 때 간격을 좁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매끄럽게 연결하면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0,0 우리 봤었고요. 1,1도 알고 있습니다. 2, 뭐야? 1, 2, 3, 4. 4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 우리는 9까지. 이쯤.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이겠죠, 사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우리는 결국엔 y 값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요? 아, 마이너스 3 넣으면은 9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격을 굉장히 좁히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점을 좀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요.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될 거는 의심스러우면 뭘 해야겠어요? 검증해봐야겠죠.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 더 많이 찍어보세요. 난 2분의 1도 넣어볼 거야. 2분의 3도 넣어볼래. 2분의 5도 넣어볼래. 2분의 5로 난 성에 안 차. 3분의 1도 넣어볼래. 굉장히 많이 넣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3에서 왜 멈췄어요? 4도 넣어볼래. 16이 되니까 좀 더 이 화면을 뚫고 지나가겠죠. 16은 한 이쯤, 정말 이쯤, 여기도 16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쯤 되려나? 이쯤 찍힐 겁니다, 이쯤. 그러면 찾아낼 수 있겠죠. 뭔가 내가 의심스럽다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만약 받아들인다. 정말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곡선이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야. 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왜 지나요? 원점 여기 0,0 지나고 있잖아요. 0,0을 왜 지나죠? 0,0을 왜 지나면 여기 x에 0 넣었을 때 y가 0이니까 0,0 그랬지만 그리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치 이런 모양이잖아요 사실.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네 곡선이. 얘는 그냥 좌표축일 뿐이고 사실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아래로 볼록하네.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대칭이다. 그죠? 대칭입니다. 맞죠? 그지? 여기 이렇게 대칭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x 여기 좀 지울게요. 지금 검정색 파란색으로 합시다.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커졌어. 그러면은 y 값은 감소한다. y 값은 작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x 값이 x가 0보다 클 때, 이 오른쪽에 있을 때겠죠? y축 기준으로 x가 커졌어. x 값이 증가하면은 y 값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중요합니다. 원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그렇죠. y축의 대칭이다. 이것도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0보다 작으면은 x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하다. x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큰 거는 이쪽이잖아,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크면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x축보다 위쪽에 있다. 맞죠?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점을 제외했을 때
이 포물선 위의 점에 y좌표가 양수입니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점 제외하고 내가 한 점 아무거나 잡았어. 예를 들어서 a, a 제곱을 잡았다 해보자. 그러면 원점이 아니니까 a는 0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a 제곱은 0보다 크다. 맞네. 사실은 우리가 얘를 성질로서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그렇구나라고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 1번은 아직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로 뭐 아래로 볼록합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요? 점 찍어봤으니 이 정도가 우리한테는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봅시다. y는 x제곱에서 x가 2분의 3일 때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함수값을 각각 구하고 값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지. 함수값을 구한다. 그럼 x값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이겠죠. 그러면 x가 2분의 3일 때 우리는 y는 2분의 3의 제곱이라서요 4분의 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어서 똑같이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러면 값이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이거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어, 이 우리 포물선 미안합니다. 아직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용어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차 함수 이 곡선에서 어, 이 여기 2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다는 거야, 높이가. 맞겠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여기 y값은 4분의 9가 되겠지. 근데 맞은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보니까 높이, 이 y값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넣어보고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값을 비교하는 거. 물론 구하려면은 대입하는 함수값을 직접 구해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값을 비교할 때는 내가 직접 함수값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51분의 37 함수값 x는 151분의 37 함수값 비교해보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거냐고요? 너무 어렵겠지. 근데 실제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나요? 그러면은 여기 150분 1분의 37 여기 마이너스 125 똑같잖아. 거리가. 그럼 여기 높이 여기 y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만약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림적으로, 시각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막 배웠는데 이걸 또 이용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쉽지 않은데요? 자, 그 이차함수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대응하는 y값을 각각 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x가 뭐 마이너스 3일 때 x제곱은 9가 됐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뭐야 미안합니다. 뭐야 4가 됐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x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마이너스 x제곱을 보자. 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일 때는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쯤은 직접 구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3의 제곱 군데 마이너스의 전체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자세히 봤을 때 이 표현 좀 어렵습니다. 절대값은 항상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9, 9, 4, 4, 1, 1 부호를 떼고 봤을 때 부호를 그냥 플러스로만 봤을 때는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 절대값이 같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진짜 그렇네. 9랑 마이너스 9, 4랑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전부 다 반대네. 맞아요. 그래서 X축의 대칭이 곡선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알겠어. 부호가 반대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대칭이야?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봅시다. 도대체 대칭이 뭘까? 여러분들 어릴 때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해봤을 겁니다. 자, 보면 여기서 물감을 여기다가 이거 검정색도 쭉 짜고요. 여기다가 파란색은 좀 접는 선 가까이 쭉 짰어. 그리고 빨간색은 여기다 쭉 빨간색, 오렌지색 아무튼 쭉 짰습니다. 자, 내가 얘를 접었어. 그럼 검정색이 어디 올까? 여기 올까요? 검정색 여기 아니겠죠? 검정색은 여기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어디 와요? 파란색은 여기 올까 똑같이? 아니겠지. 파란색은 이쯤에 올 거란 말이야. 빨간색은 여기 올까? 아니란 말이야.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옵니다. 우리가 데칼코마니, 대칭이잖아. 데칼코마니 자체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대칭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위치들을 잘 파악했단 말이야, 사실은. 빨간색, 검정색이 좀 애매하네. 검정색을 좀 이쪽으로 하면 좀 정확하겠다.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왜 여기 찍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칭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거리가 같습니다. 애초에. 그때 우리는 대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세히 봅시다. 자, 이미 이렇게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1일 때 1, 2일 때 4,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일 때 4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래.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요. 절대값만 부호만 반대인 거야. 절대값만 똑같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애초에 같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까 데칼코마니에서 봤던 것처럼 이 x축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은 녀석들을 계속 찍고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은 정말 똑같이 그 뒤집힌 모양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접었을 때, X축 기준으로 내가 종이를 접는다 생각했을 때, 완전히 포개진다는 느낌인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이가 완전 똑같다는 거야. 절대값이 똑같다. 사실 절대값은 우리가 거리의 개념이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똑같다는 것은 이 수직선에서, 여기도 수직선이잖아 사실은. 이 수직선에서 거리가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 X축의 대칭인 곡선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 보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원점 지나죠. 2번은 위로 볼록하며, 그리고 y축의 대칭이다. 그리고 빼기 x제곱의 그래프는 x는 0보다 작을 때 x값이 커지면은 y값도 커지고,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리해서 다 달달 외워야 돼? 이거 막 이제부터 1번 원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하다. 1번 원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모양만 알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잖아. 모양만 알면은 원점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리고 y축이 대 대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건요. 사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여기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y는 빼기 x제곱의 그래프.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해봤다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1번 원점을 지나고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잖아.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지?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지면은 y도 커지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커지면은 y는 작아집니다. 증가,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원점 제외하면은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제는 좀 알아야겠지. 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쯤은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써주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정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 이제 2번을 풀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풀어놔야 됩니다. 여기서 딱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 풀이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아, 우리 사이 구조가 똑같다. 문제 1번이랑 어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4 마이너스 4. 9하고 비교해라. 9하고 비교해라. 완전 똑같잖아. 보자. 구해야 되니까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서요. 16이 돼. 함수값 뭐야. 어,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의 제곱. 오, 똑같이 마이너스 16이네. 어차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자, 그러면은 함수값을 구했습니다. 값을 비교하니까 같네요. 당연히 같지. 왜요? 왜냐면 우리 대칭이니까. 우리 그림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했잖아.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4일 때랑 4일 때 비교할 거야. 여기 4. 근데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대칭이니까 여기도 같을 것 같은데요. 같지. 왜?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말로 이렇게 생겼구나. 특히 x제곱과 빼기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 그래프를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배경은 사실 이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기 128쪽을 풀면 됩니다. 열심히 풀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